사치와 오만이 가득한 경매장에서 한 가난한 정비사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 120억 원으로 평가되는 자동차를 점검한다. 날카로운 눈과 예상치 못한 용기로 그녀는 백만장자가 애지중지하는 그 차량이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속삭인다. 이 차 가짜예요. 이 폭로는 막강한 CEO의 분노를 유발하고 그는 경멸에 찬 반응을 보이며 모두 앞에서 그녀에게 굴욕을 주려 한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어떤 사기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서울에 타는 듯한 태양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동안 이수진은 낡은 야구 모자를 곱슬머리 위로 고쳤었다. 16살 소녀는 아버지 이동철이 1980년식 포니의 엔진 수리를 마치는 모습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씨 분녀 정비소는 금천구의 소박한 동네에 있었지만 이동철의 흠잡을 데 없는 솜씨와 이수진의 놀라운 기술적 능력에 대한 명성은 이미 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섰다. 다 됐다, 딸. 저기 드라이버 좀 건네주렴. 이동철이 기름때 묻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수진은 공구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공구를 건넸다. 5살 때부터 훈련된 그녀의 눈은 각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뜨거운 1월의 어느 오후, 두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 정비소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 강남 지역 번호가 찍힌 모르는 번호였다. 이동철은 허리띠에 걸린 천에 손을 닦으며 미심쩍게 전화를 받았다. 이씨 분녀 정비소 이동철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자신을 서울의 명망 높은 경매회사 엑스클루시브 모터스의 이사 김진우라고 소개했다. 그 회사의 명성은 가장 가난한 정비사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자동차들이 백만장자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곳이었다. 이 선생님, 아주 특별한 추천을 통해 선생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매를 위해 기술적 인증이 필요한 희귀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1937년식 알파 로머 8C 2900B 투어링 베를리네타입니다. 전 세계에 단 5대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정가는 약 30억 원에 이릅니다. 대화를 어렴풋이 듣고 있던 이수진은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았다. 이동철의 손이 수화기를 꽉 쥐었다. 하지만 왜 저희를? 서울에는 수백 명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서류나 인증서뿐만 아니라 클래식 정비 기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정 부품 복원가로서의 선생님의 명성이 저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부친이신 정비의 왕 이강호 선생님과 함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동철은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자 마른 침을 삼켰다. 이강호는 대한민국 정비사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며 특히 80년대와 90년대 길거리 레이싱계에서 유명했다. 그의 기술은 거의 신기에 가까워서 엔진 소리만으로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네, 아버지와 20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딸과 함께 일하고요. 완벽합니다. 두 분 모두를 모시고 싶습니다. 출장 및 숙박 경비는 물론 인증에 대한 상당한 보수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동철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수진을 마주했다. 딸,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다. 다음 날 아버지와 딸은 옷가방 하나와 이동철이 진지한 감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수 공구가 담긴 작은 상자 하나만을 들고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첫 KTX에 올랐다. 그들이 살아온 소박한 삶과 청담동에 마련된 호텔의 호화로움 사이의 대조는 어마어마했다. 이수진은 욕실 하나에 그렇게 많은 수건이 있는 것도 언제라도 배고픔이 닥칠 것처럼 가득 채워진 미니바도 본 적이 없었다. 아빠, 여기 수입 초콜릿도 있어요. 그녀가 10대의 호기심으로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동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수진아, 내일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그들은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소녀는 탐험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옷차림 때문에요? 아니면 제가 여자애라서요?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니까. 그곳은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를 가졌느냐로 가치가 정해지는 세상이야. 이동철은 침대에 앉아
그들이 감정할 자동차 모델에 대해 가져온 서류 몇 장을 검토하기 위해 돋보기 안경을 썼다. 내 할아버지는 돈이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지만 그 변화가 더 나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셨지. 그날 밤 이수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동차 중 하나를 본다는 흥분과 행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그 알파 로머 모델을 검색하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매료되었다. 할아버지 이강호는 그녀의 특별한 열정이었던 이탈리아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날이 밝자 이수진과 이동철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박했다. 잘 보관된 청바지와 두 사람 모두 흰 셔츠 차림이었다. 이동철은 거의 매지 않는 넥타이까지 챙겨왔다. 경매 장소는 테헤란로에 있는 역사적인 저택으로 특별 행사를 위한 홀로 개조된 곳이었다. 입구에 다가서자 이수진은 자신들이 얼마나 튀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반짝이는 보석을 한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주변을 맴돌았고 억제된 웃음소리와 뚜렷한 우월감의 표정이 가득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여자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파로머 인증을 위해 고용된 정비사 이동철입니다. 여자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약간 바뀌었다. 아, 네, 기술팀이시군요. 이 지원 스태프 명찰을 착용하시고 저쪽 구역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주 연회장에서 떨어진 한 구석을 가리켰다. 명백히 초대 손님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지정된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이수진은 시선들을 느꼈다. 어떤 것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고 다른 것은 제대로 감추지 못한 경멸의 시선이었다. 한 우아한 노부인은 그들이 지나가자 명품 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길을 잃으셨나? 약 50세쯤 되어 보이는 정비소 석 달 매출보다 비쌀 것 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는 알파 로머 인증을 위해 고용된 기술자들입니다. 이동철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 물론 당신들이 그 정비사들이군. 남자는 그 단어를 마치 이국적인 것을 말하듯 발음했다. 그리고 이쪽은 당신의 조수인가? 그는 막연한 손짓으로 이수진을 가리켰다. 제 딸 이수진입니다. 정비소의 제 동업자이고 장담하건대 여기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만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자는 인위적이고 거슬리는 소리로 웃었다. 사랑스럽군. 10대의 정비사라니. 서울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 그는 이동철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들은 차량이 조심스럽게 배치된 조명 아래에 전시된 예약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알파로머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우아하고 곡선적인 라인,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붉은색 도장, 꼼꼼하게 보존된 캐러멜색 가죽 인테리어. 언뜻 보기에는 1937년에서 막 나온 것 같았다. 아름다워요. 이수진이 분석적인 눈으로 차량 주위를 돌며 속삭였다. 그래, 장관이구나. 이동철이 동의하며 이미 공구함을 열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자. 그들이 일하는 동안 몇몇 손님들이 마치 동물원 구경을 하듯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들이 이수진의 귀에 들려왔다. 저런 채 왜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고용했을까? 저 여자의 아버지가 유명한 레이싱 정비사한테 배웠다고 하던데 아마 가장 싼 선택이었겠지. 이수진은 그 말들을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다. 그녀의 가늘고 민첩한 손가락은 경외심과 정밀함으로 각 부품을 만졌다. 그녀는 재료, 용접, 마감 처리를 확인했고 아버지는 엔진과 기계 부품을 점검했다. 거의 2시간에 걸친 꼼꼼한 점검 끝에 경매 회사의 이사 김진우가 위험 있는 풍채의 키 큰 남자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개가 없었음에도 이수진은 잡지와 뉴스 사이트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기술 분야의 억만장자 강민혁을 즉시 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이 제국을 건설한 남자,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해 아시아 최대 기술 회사의 CEO가 된 남자였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알파 로머군. 강민혁의 굵은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차량을 바라보며 야망과 감탄이 뒤섞여 빛났다. 걸작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 회장님.
김진우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 선생님과 따님이 기술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미 알파 로머 본사 전문가들이 검증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경매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민혁은 차에 다가가 부드럽게 보닛 위를 손으로 쓸었다. 있잖아, 김 이사. 내가 난지도 빈민가에서 어렸을 때 이런 차 사진이 실린 잡지 스크랩을 모으곤 했어. 언젠가 이런 차를 만져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꿈꿨지.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이제 이 보석을 내 컬렉션에 추가하려 해. 바로 그 순간 대시보드 아래의 리벳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던 이수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리벳들은 당시의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오래된 채는 영혼이 있단다. 수진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불완전함이 있지. 무언가 너무 완벽해 보이면 의심해야 해. 그녀는 엔진의 일련 번호를 검사하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동철의 찌푸린 미간으로 보아 그 역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회장님, 김진우가 계속했다. 약속드린 대로 시작가는 25억 원이지만 30억 원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이것은 전 세계에 단 5대뿐인 모델 중 하나니까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그 인수가 가져다 줄 명성에 비하면 돈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컬렉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야.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지. 남자들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이수진은 이제 2배의 주의를 기울이며 점검을 계속했다.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돋보기를 사용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193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화합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셰시 번호는 차례로 수십 년 후에나 등장할 기술인 레이저 제각인의 미세한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은 피할 수 없었다. 그 차는 복제품이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었지만 분명 1937년의 원본은 아니었다. 이수진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억만장자가 위조품에 30억 원을 지불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누구도 이런 식으로 속아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역시 눈치챈 것이다. 강민혁이 참을성 없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경매 준비는 다 됐나? 내 참여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동철은 딸을 보며 망설였다. 수년간의 정직한 노동은 그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는 또한 권력 있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그의 명성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의 망설임을 본 이수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인생의 경로를 바꿀 말을 했다. 이 차 가짜예요. 억만장자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어붙었고 천천히 불신의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은 이전에는 친근했지만 이제 돌처럼 굳어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꼬마야? 호화로운 경매장 홀의 분위기는 그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수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자세를 잃지 않았다. 할아버지 이강호와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맞서는 것을 수년간 지켜보며 진실 앞에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뭐라고? 강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잠재된 분노는 옆에 있던 김진우 이사를 창백하게 만들었다. 이 차는 복제품입니다, 강 회장님. 이수진은 이제 좀 더 큰 소리로 억만장자의 시선을 마주하며 반복했다. 아주 뛰어난 복제품이긴 하지만 분명 1937년식 알파 로머 원본은 아닙니다. 강민혁은 김진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강민혁만큼이나 놀란 듯했다. 경매회사 이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모든 서류, 알파 로머 본사의 인증서, 소유주 이력 등 모든 것을 국제 전문가팀이 검증했습니다. 이동철이 딸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서류는 위조되거나 조작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님. 하지만 공학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리벳은 1937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CNC 기계의 정밀도를 보입니다.
도장에는 80년대에야 개발된 합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련 번호는 레이저 기술로 재각인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보닛 아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돋보기로 보시면 현대 레이저 각인의 특징적인 미세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37년에는 번호를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작은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이미 불신의 표정을 띠고 있던 강민혁의 얼굴은 무서운 것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굴욕, 부정, 그리고 절대적인 경멸이 뒤섞인 것이었다. 너, 그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이수진에게 다가가며 시작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나 강민혁이 완전한 바보처럼 속을 뻔했다고 말하는 건가? 회장님,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철이 말리려 했지만 억만장자의 거친 손짓에 가로막혔다. 조용히 해. 강민혁은 김진우에게 돌아섰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동네 정비사랑 그 10대 딸을 데려와서 이런 중요한 차량에 대해 의견을 내게 하는 거지? 김진우는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저 클래식 정비 전문가로서의 그들의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저분 아버님, 이강호 씨는 보건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분이셨고, 이강호? 강민혁이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그 불법 레이서? 그게 당신이 사용한 참고 자료인가? 수백억짜리 차량을 평가하는데 빈민가 정비사들을 데려와. 이수진은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것을 듣고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강호는 길거리 레이서 이상이었다. 그는 엔진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출신은 미천했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의 거물들과 함께 일했다. 제 할아버지는 그녀가 두려움이 아닌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엔진 소리만으로도 어떤 결함이든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실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민혁은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동적이군.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10대라. 그는 이제 그들 주위에 작은 원을 형성한 참석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새 대륙의 전문가들이 검증한 차량의 진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했고 다른 이들은 예상치 못한 구경거리에 분명 즐거워했다. 강 회장님, 이수진이 다시 시도했다. 회장님을 불쾌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주목받으려는 건가? 그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아니면 네 아버지가 쉬운 돈벌이 기회를 본 건가? 내 침묵의 대가로 내가 얼마를 지불하길 바라는 거지, 이씨. 왜냐하면 내가 맞춰보지. 경매 후에 당신이 이 우려스러운 주장을 들고 나타나서 조용한 합의를 제안할 작정이었겠지. 안 그런가? 이동철은 창백해졌다. 저를 협박 미수로 몰고 계십니까? 제 평생 단 한 번도 분노하는 척은 그만둬. 강민혁이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잘 알지. 나도 빈민가 출신이야, 기억하나?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기회주의자들 틈에서 자랐다고. 김진우 이사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여러분, 제발 이 문제는 좀 더 사적인 장소에서 논의할 수 있을까요? 논의할 건 아무것도 없어. 강민혁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 두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엑스클루시브 모터스는 기술 인증을 위해 누구를 고용하는지 재고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이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억만장자는 단지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부정, 약간 떨리는 그의 손, 모든 것이 상처받은 자존심 이상의 것을 나타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본능적인 것이었다. 당신은 이 가족이 10년 동안 벌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일주일 컨설팅 비용으로 쓰지. 강민혁이 이제 다른 부유한 손님들을 향해 계속 말했다. 그런데도 이 여자애는 모든 전문가들이 틀렸다고 주장할 배짱이 있어. 자기 학생용 돋보기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이야. 억만장자가 말하는 동안 이수진은 조용히 손을 청바지 주머니로 옮겼다. 그녀의 휴대폰은 차량에서 첫 번째 불일치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항상 추천했던 습관이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기록해라.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모든 기술적 증거를 상세하게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너무 완벽한 리벳,
1년 번호의 미세한 레이저 흔적,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특수 조명 아래에서 보이는 도장의 구성. 회장님, 이동철이 어깨에 뚜렷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시도했다. 회장님의 실망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저는 기술적 증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고용해 두 번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전문가. 강민혁이 차갑고 계산적인 소리로 웃었다. 뭐 때문에? 이 터무니없는 비난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아니, 이씨. 내가 할 일은 당신과 당신 딸이 이 나라의 어떤 평판 좋은 정비소에서도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 위협은 유독한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이수진은 오싹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명성을 쌓아온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비소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저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님? 이동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억만장자가 이탈리아 실크 셔츠의 소매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 내 딸은 명백히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고 당신은 자신과 딸에게 망신을 주기 전에 재고해야 할 거야. 바로 그 순간 이수진은 자신이 놓쳤던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말하는 동안 전략적으로 홀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이제 그들은 다음 날 경매를 위해 다른 클래식 차량들이 전시된 구역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동철의 숙련된 시선은 조용히 그 차들을 훑고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가자 이수진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비슷한 패턴들, 진품으로 위장한 현대성의 똑같은 징후들, 알파 로머뿐만이 아니었다. 원본으로 팔리는 놀라운 복제품이라는 비슷한 징후를 가진 다른 차량들이 있었다. 상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한편 대치는 계속되었다. 강민혁은 더욱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위협적인 자세는 이제 완전히 이수진을 향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꼬마야. 전화 한 통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난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어. 너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야. 그때 이수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서울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 박서연에게 재빨리 메시지를 입력했다. 서연은 방송국 인턴이었고 탐사 보도 기자들과 연락이 닿았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긴급했다. 나 지금 SP 엑스클루시브 모터스 경매장. 억만장자 강민혁이 30억짜리 가짜차 사려는 중. 진실 밝혔다고 협박당하고 있어. 지금 당장 탐사 보도 기자 필요해. 심각함. 주소. 테헤란로 마르티넬리 저택.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이수진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고 증거가 반박할 수 없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할아버지가 항상 싸웠던 불의의 종류라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님, 그녀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소식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희는 회장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겁니다. 돕는다고? 강민혁은 그 단어를 거의 뱉어냈다. 금천구에서 온 10대가 나를 돕겠다고? 40조 원 가치의 회사를 세운 나를? 그는 김진우에게 돌아섰다. 이 두 사람 여기서 내보내, 당장. 그리고 어떤 보수도 기대하지 말라고 해. 김진우는 가장 중요한 고객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쩌면 이씨 부녀의 주장에 일말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커져가는 의심 사이에서 망설였다. 어쩌면 그들이 언급한 증거를 확인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님. 만약을 위해서라도. 확인할 건 아무것도 없어. 억만장자의 목소리가 이제 홀에 울려 퍼지며 더 많은 주목을 끌었다. 국제 서류, 진품 인증서, 소유주 이력, 이 모든 것이 장난감 돋보기를 든 여자의 의견보다 가치가 없다는 건가? 지금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던 이동철은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평소 차분했던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 딸은 의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강 회장님. 구체적인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누구든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회장님은 억만장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학적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홀을 감쌌다. 지금까지 재미와 불편함이 뒤섞인 채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경매에 참여할 수집가들인 듯했다. 아가씨 말이 일리가 있는가? 우아한 지팡이에 기댄 한 노인이 다가왔다. 나는 이 경매의 세대 차량에 관심이 있네. 독일 외교관이 소유했던 메르세데스를 포함해서. 이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강민혁이 끼어들었다. 제발 박 회장님 이 서커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엑스클루시브 모터스의 명성은 어떤 의심보다 위에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2명이 이런 중요한 행사를 망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님은 설득되지 않은 듯했다. 그의 약삭빠른 눈은 강민혁에서 이수진과 이동철로 옮겨갔다. 내 나이가 되니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법을 배웠네. 부정의 증거가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권리가 있지. 다른 수집가들이 이제 진심으로 걱정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 수십억 원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속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강민혁이 주장했지만 그의 어조는 예전만큼 자신감 넘치지 않았다. 정말 공식적인 자격증도 없는 10대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제 딸은 벽에 액자로 걸린 졸업장은 없을지 모릅니다. 이동철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3대에 걸친 기계 지식이 피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홀의 문이 열렸다. 작은 방송팀이 들어왔고 이수진이 즉시 알아본 단호한 표정의 기자가 이끌고 있었다. 권력자들과 관련된 스캔들에 대한 탐사 보도로 유명한 최지은이었다. 서연이 해낸 것이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이 마이크를 손에 들고 촬영 기사를 뒤따라 장면의 중심으로 곧장 걸어가며 알렸다. 이 클래식 차량 경매에 잠재적인 부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진우 이사는 기절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수진은 이 차 가짜예요 라는 운명적인 세 단어를 내뱉은 이후 처음으로 진실이 승리할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 강민혁의 표정은 억눌린 분노의 가면으로 변했다. 이전에 계산적이던 그의 눈은 이제 방송팀이 자리를 잡자 본능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탐사 보도기자 최지은은 이전의 권력자들과 맞서본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 추적의 최지은입니다. 이번 경매의 클래식 차량과 관련하여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촬영 기사는 초점을 맞추며 참석자들의 긴장된 표정을 담았다. 카메라의 작은 빨간 불빛이 알려주듯 방송은 생중계였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사람은 김진우 이사였다. 수년간의 홍보 경험으로 그는 재빨리 최상의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다. 최 기자님,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적인 행사를 진행 중이며 어떠한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구 근처에 배치된 경호원들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사실은 노인 수집가 박 회장님이 끼어들었다. 우리 모두 이 젊은 정비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 할 것 같군. 결국 수십억 원의 투자가 걸린 문제 아닌가. 다른 수집가들도 동의하며 웅성거렸다. 카메라의 등장은 분위기의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강력한 억만장자와 미천한 출신의 두 정비사 사이의 불공평한 대결이었던 것이 이제는 진실이 최종 상금이 되는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변모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10대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적인 행사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은 위축되지 않았다. 강 회장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수진과 이동철에게 돌아섰다. 이 경매의 차량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혁이 다시 끼어들기 전에 이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와 저는 30억 원으로 평가된 1937년식 알파 로머 8C 2900B의 기술적 인증을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저희는 이 차가 원본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복제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입니까? 최지은이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다. 허락하신다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열었다.
여기 대시보드 아래의 리벳입니다. 당시의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보입니다. 여기 수십 년 후에야 등장할 기술인 레이저 제각인의 특징적인 미세 흔적이 있는 1년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특수 조명 아래에서 80년대에야 개발된 도장 성분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 기사가 다가와 휴대폰 화면에 이미지를 담았다. 최지은은 사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번에는 이동철이 대답했다. 제 딸과 저는 3대째 전문 정비사 가문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 이강호 선생님은 40년 이상 클래식 차량 복원 작업을 하셨습니다. 원본 부품과 복제품을 식별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셨죠. 제가 딸에게 드라이버를 잡을 수 있을 나이 때부터 가르친 기술입니다. 눈에 띄게 긴장한 경매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검증된 모든 서류, 국제인증서, 완전한 소유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는 위조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물리학과 화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10대가 기술적 지식과 용기만으로 초보 유층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홍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을 깨닫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의 얼굴은 계산된 거만한 표정을 띠었다. 보세요. 저는 그 여자애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죠. 이해할 만합니다. 결국 수십 년의 국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한 극도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수진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어린애 취급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투명하고 모욕적이었다. 강 회장님 30억 원을 쓰시기 전에 왜 1년 번호가 1970년에야 발명된 레이저 기술로 재각인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참석한 모든 수집가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집에 있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다. 억만장자의 반응은 그의 초기 위협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물러서는 대신 그는 판돈을 올렸고 카메라 앞에서 화려한 사회적 자살을 저질렀다. 자기 집 월세보다 비싼 건 밟아보지도 못했을 계집애한테서 클래식카에 대한 교훈을 들을 생각은 없어. 죽음과 같은 침묵이 장소를 감쌌다. 전국에 생중계된 개인적이고 계급적인 공격은 순간적으로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심지어 김진우 이사조차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예견하듯 눈을 감았다. 고위급 대치를 취재하는데 능숙한 최지은은 전문적인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편견에 찬 폭발에 대한 충격을 드러냈다. 강 회장님, 기술적 관찰의 타당성이 그것을 하는 사람의 사회 계층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억만장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말은 이미 빠져나갔고 카메라에 영원히 포착되었다. 끔찍한 명료함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가면 아래 항상 숨겨왔던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신을 차린 그는 피해를 수습하려 했다. 저는 단지 아마추어들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마추어요? 이동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저는 25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제 딸은 정비소에서 자라면서 이 나라 최고의 클래식 정비 전문가 중 한 분이었던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격증이 아니라 강 회장님 진실함입니다. 대치가 계속되던 중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저는 엑스클루시브 모터스의 운영이사 윤태석입니다. 제기된 주장에 비추어 해당 차량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기술 검증을 승인합니다. 강민혁은 윤태석에게 분노하며 돌아섰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이 서커스를 계속하게 놔두겠다고. 강 회장님, 윤태석이 전문적인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100년 명성은 우리가 경매하는 모든 품목의 절대적인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더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편 이수진은
아버지가 홀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전시된 다른 차량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동철은 낡은 수첩에 작은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이해했다. 알파 로머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것들도 있었다. 윤 이사님, 이동철이 불렀다. 검증을 다른 차량들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매의 최소 8대 차량에서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장내의 긴장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전에는 한 대의 차량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체 경매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다른 주와 국가에서 이 행사를 위해 여행 온 많은 수집가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민혁은 더 이상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 윤태석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방송팀의 민감한 마이크를 피할 만큼은 아니었다. 당장 저 두 사람과 방송팀을 쫓아내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내 친구들 중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장담하지. 윤태석은 명백한 위협에 창백해졌지만 굳건히 버텼다. 강 회장님, 회장님의 실망감은 이해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저 아비는 다시는 자동차 업계에서 존중받는 일을 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 모든 경매 회사에 인맥이 있어. 내 말 한마디면 그들은 끝이야. 위협의 모든 단어를 포착한 최지은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시청자 여러분은 방금 단지 진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배후에서 종종 일어나는 행동이지만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민혁은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깨닫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권위적인 몸짓으로 그는 김진우에게 말했다. 구매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런 다음 그는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이수진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두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를 거다, 꼬마야.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수진의 대답은 그 차분함에서 파괴적이었다. 회장님은 원하시는 것을 살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때, 그리고 진실은 항상 밝혀지기 마련이죠. 모두가 회장님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성보다 자존심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6살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 발언된 그 말들은 억만장자를 순간적으로 침묵시켰다. 이수진의 자세에는 기술 제국을 지휘하는 남자의 통제, 불능의 폭발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위험이 있었다. 생방송은 마른 들판의 불처럼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가짜차 소녀, 이수진 vs 강민혁 같은 해시태그는 이미 트렌딩 토픽을 장악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천한 출신의 10대와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 사이의 대결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칭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항상 숨겨왔던 편견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가난한 자에서 부자로의 변신이 노동계급에 대한 그의 경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규모를 깨달은 윤태석은 경영진으로서의 결정을 내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 상황에 비추어 모든 차량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기술 검증을 실시할 때까지 이 경매를 잠정 중단함을 발표합니다. 엑스클루시브 모터스는 무엇보다도 회사의 진실성과 고객의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격렬한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일부 수집가들은 그 결정에 박수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경매 회사 직원들은 피해를 수습하려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의 평정을 잃은 강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이수진을 지나치며 그는 잠시 멈췄다. 네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그는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이수진은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저는 제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강 회장님. 자신의 출신을 잊었지만 여전히 그 최악의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요. 억만장자는 물러섰고 그의 긴장된 몸은 억눌린 분노를 드러냈다. 최지은은 이수진과 이동철에게 다가갔고 촬영 기사는 강민혁의 폭풍 같은 퇴장을 계속 촬영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기자가 이번에는 방송이 꺼진 상태에서 물었다. 강민혁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맞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동철은 지친 눈에 뚜렷한 자부심을 담아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제 딸은 항상 진실이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사건의 규모를 소화하며 주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전문가들이 급히 호출되었고 임원들은 떨어진 구석에서 긴장된 대화를 나누었으며 경호원들은 장소의 보안을 강화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지은이 물었다. 강민혁의 위협은 꽤 명백했습니다. 이동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울로 돌아가야죠. 운영할 정비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윤태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선생님, 선생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며칠간 서울에 머물러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매 회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언급하시던 국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수진이 약간의 아이러니를 담아 물었다. 윤태석은 겸연쩍어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탈리아의 알파 로머 본사와 연락 중입니다. 밀라노에서 직접 엔지니어와 역사학자 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오늘 본 것 이후로는 어떤 액자에 걸린 인증서보다 여러분의 기술적인 안목을 더 신뢰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최지은의 휴대폰은 알림으로 계속 진동했다. 생방송은 프로그램의 모든 시청률 기록을 깼다. 소셜미디어는 댓글, 분석, 밈으로 폭발했다. 1시간도 차이 안 돼요. 금청우의 한십대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억만장자에게 도전한 이야기는 온 나라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아버지가 윤태석과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유명한 전문가들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복제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망 높은 경매 회사에 들어왔을까? 누가 그런 위조 걸작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 밤은 길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뛰어넘는 명확함으로 경매장 홀에서의 그 대결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도시의 전형적인 가랑비에 덮여 있었다. 호텔 방에서 이수진은 휴대폰의 끊임없는 알림 소리에 잠을 깼다. 밤사이의 대결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가짜차 소녀와 이수진 비엣 강민혁 같은 해시태그가 모든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눈을 비비며 어젯밤의 사건들을 소화하려 애썼다. 옆 침대 탁자 위에서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다. 서울 친구들, 학교 동료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다. 모두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고 모두가 그녀를 일종의 영웅처럼 대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딸, 일어났니? 이동철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네 아빠, 들어오세요. 이동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옷을 입고 있었고 잠을 별로 못 잔 듯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상황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커졌어.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것 좀 봐. 그는 딸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국내 최대 뉴스 사이트가 굵은 글씨로 된 헤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었다. 고급차 업계 스캔들, 10대 소녀, 수십억 원대 사기 폭로. 헤드라인 아래에는 이수진이 강민혁을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젊은 얼굴에 드러난 결의에 찬 표정이 억만장자의 분노에 찬 얼굴과 대조를 이루었다. 세상에. 그녀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전체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기사는 대결을 상세히 기술하고 기술적 주장을 설명했으며 경매 회사가 추가 검증을 위해 행사를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더 있어. 이동철이 계속했다. 윤태석 이사가 전화했어. 알파 로머 팀이 오늘 새벽 밀라노에서 도착했대. 오늘 차량을 검사할 건데 우리도 참석해달라고 하더군. 이수진은 불안과 인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제가 틀렸으면 어떡하죠, 아빠? 이동철은 그날 아침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넌 틀리지 않았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하지만 만약 틀렸다고 해도 딸,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는 항상 비겁하게 옳은 것보다 정직하게 틀리는 게 낫다고 하셨지. 그들은 서둘러 준비하고 차량이 보관된 곳으로 향했다.
도시 외곽의 최고 보안 창고였다. 가는 동안 이동철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운전했고 이수진은 휴대폰의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특히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기자 최지은에게 알렸던 서울의 친구 박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수진아, 믿기지 않을걸. 최지은 기자 프로그램 시청률 역대 최고 찍었어. 그리고 더 대박인 건 강민혁 회사 벡터테크. 오늘 아침에만 주가 4% 떨어졌대. 팀 이수진 파급 효과의 규모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단순한 기술적 관찰이 이제 국내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의 시장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창고에 도착하자 잠 부족으로 눈에 띄게 지쳐 보이는 윤태석 이사와 유럽인으로 보이는 세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알파 로머 전문가들이었다. 이 선생님 이수진 양, 윤태석이 공식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분들은 알파 로머 역사 보건수석, 엔지니어 파올로 리치, 브랜드 역사학자 로렌조 브루니, 그리고 클래식 차량 인증 전문가 마르코 페레티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아버지와 딸에게 정중한 유보적인 태도로 인사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증이 의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한국의 10대 소녀에게서는 더욱 그러했다. 아가씨, 파울로가 강한 억양의 영어로 이수진에게 말했다. 차량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관찰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아버지조차 놀라게 할 만한 자신감으로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장의 구성, 일련 번호의 미세한 흔적, 리벳의 정밀도. 이탈리아 전문가들은 귀에 깊게 들으며 때때로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녀가 설명을 마치자 파울로는 보호 덮개로 덮인 차량으로 다가가자는 손짓을 했다. 확인해 봅시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후 몇 시간은 강도 높은 기술 분석으로 채워졌다. 알파 로머 전문가들은 디지털 현미경, 분광계, 3차원 스캐너 등 정교한 장비를 사용했고 이수진과 이동철은 가끔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지켜보았다. 장내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윤태석 이사는 한 구석에 서서 긴급한 전화 통화와 기술 절차에 대한 불안한 관찰을 번갈아 했다. 마침내 거의 4시간에 걸친 꼼꼼한 검사 끝에 파울로 리치가 차량에서 물러섰다. 이전의 회의적인 표정은 이제 당혹감과 존경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수진 양, 그가 정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당신의 관찰은 정확합니다. 창고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태석 이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파울로가 계속했다. 이 차량은 복제품입니다.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본 것 중 가장 뛰어나게 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분명 1937년식 알파 로머 8C 2900B 원본은 아닙니다. 역사학자 로렌조 브루니가 덧붙였다. 서류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완벽하게 위조되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니었다면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불가능했을 겁니다. 윤태석은 기절할 것 같았다. 정말 확실합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마르코 페레티가 확인했다. 도장에는 80년대에야 개발된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레이저 기술로 재각인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그 충실도에 있어 인상적이지만 현대적인 금속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안도감과 인정의 물결을 느꼈다. 실수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수년간 훈련된 그녀의 직감은 옳았다. 인정해야겠군요. 파울로가 진심 어린 종영심으로 그녀에게 돌아서며 계속했다. 첨단 장비 없이 오직 기술적 지식과 예리한 관찰력만으로 이러한 불일치를 식별한 것은 놀랍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수진이 간단히 대답했다. 두 분은 항상 차는 스스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어요. 들을 줄만 안다면요. 윤태석 이사가 눈에 띄게 동요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이건 전례 없는 재앙입니다. 우리 주요 경매의 위조 차량이 엑스클루시브 모터스의 명성이 사실은 이동철이 끼어들었다.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중에 최소 8대의 다른 차량에서 비슷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임원은 그 정보의 말 그대로 비틀거리는 듯했다. 8대요? 파울로 리치는 이탈리아 동료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경매의 모든 차량을 검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시 이후 48시간은 강도 높은 기술 분석의 마라톤이었다. 이제 다른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서 급히 소집된 추가 전문가들로 보강된 이탈리아 팀은 경매에 예정된 모든 차량을 꼼꼼하게 검사했다. 이수진과 이동철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오래된 차량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제공했다. 파울로가 사석에서 인정했듯이 이는 유럽 전문가들의 보다 학문적인 접근법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철저한 검증 끝에 진실은 그 충격적인 차원으로 드러났다. 경매에 예정된 24대의 차량 중 9대가 정교한 복제품이었고 여기에는 이동철이 초기에 식별했던 8대 중 6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매 회사는 공식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변호사들이 자문을 구했으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급히 수립되었다. 이미 초기 대결을 미디어 현상으로 만든 언론은 이제 사기 발견을 훨씬 더 큰 규모로 증폭시켰다. 셋째 날 아침 이수진과 이동철이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윤태석 이사가 사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깊은 다크서클을 하고 설명했다. 보아하니 고의적인 범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판매자들도 속았던 겁니다. 복제품들이 흠잡을 데 없는 서류와 함께 원본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졌지만 엄격한 기술 검증을 거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동철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복제품이 생산되었고 왜 그랬을까요? 윤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탈리아 전문가들에게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클래식 차량이 파괴되거나 분실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전문 정비소들이 파편에서 원본을 재건하면서 점차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원본 차량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수진이 이해하며 말을 이었다. 그 재건품들이 원본으로 거래되면서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출처와 서류를 축적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윤태석이 확인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부품이 교체된 배와 같습니다. 여전히 같은 배일까요? 철학적인 질문이 잠시 공중에 떠돌다가 윤태석이 계속했다. 어쨌든 엑스클루시브 모터스는 여러분의 진실함에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무심코 복제품을 원본으로 거래하여 막대한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을 초래했을 겁니다. 이동철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단지 저희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윤태석이 계속했다. 처음에 합의된 보수 외에 감사의 표시로 상당한 보너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 선생님을 향후 경매의 연구기술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관대했다. 금천구의 작은 정비소가 몇 달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동철과 이수진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철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정비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윤태석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서둘러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회의 후 서울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이수진은 2차 가짜예요라는 간단한 세 단어가 촉발한 놀라운 사건의 연속을 되돌아보았다. 무슨 생각하니 딸? 이동철이 그녀의 사색적인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강민혁 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동철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 거만한 남자 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의 예감은 옳았지만 두 사람 모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금천구 정비소의 일상으로 돌아온 이수진과 이동철은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평범함은 먼 개념이 되어버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폭로한 10대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이 매일 정비소에 나타나 인터뷰를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명성에 이끌린 새로운 고객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도착하기 시작한 이메일들이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것이었다. 이수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계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전액 장학금 제안이었다.
그 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에서 비슷한 초대가 이어졌다. 이동철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채 변화를 지켜보았다. 한편으로는 딸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해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민혁의 은밀한 위협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억만장자는 그 사건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회사 벡터테크는 주식시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분석가들은 바이럴 영상 이후 CEO의 정서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시적인 휴직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기업계 배후에서 돌았다. 그러던 중 서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2주 후 공식적인 봉투가 정비소에 도착했다. 안에는 법원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강민혁이 명예훼손으로 이수진과 이동철을 고소하며 자신의 평판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서류를 읽은 이동철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억만장자의 법적 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싸움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어요. 이수진이 분개하며 항의했다. 우리가 옳았잖아요. 차는 가짜였다고요.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거야. 이동철이 지친 얼굴에 뚜렷한 걱정을 담아 대답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딸. 힘의 문제지. 그리고 이 게임에서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날 밤 소송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다시 한번 이수진과 이동철은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미 10대 소녀를 거만한 권력에 맞선 진실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대중은 법적 협박 시도에 분노로 반응했다. 강민혁이 졌다와 이수진과 함께 같은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장악했다. 정치평론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억만장자의 태도를 법률 전쟁, 로페어의 예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반인에 대한 무기로 사법제도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윤태석 이사가 직접 전화했다. 엑스클루시브 모터스가 여러분의 법적 방어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입니다. 그가 서론 없이 발표했다. 우리 기관에 해주신 봉사 이후에 여러분이 혼자 이 일을 겪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동철이 이 정보를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놀라운 전화가 왔다. 대결을 생중계했던 탐사 보도기자 최지은이 점잖은 외모의 남자와 함께 정비소에 나타났다. 이분은 홍기준 변호사님입니다. 그녀가 소개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료로 변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변호사가 이동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경제적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을 변호하는 것은 영광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는 동안 기업 권력의 배후에서는 조용한 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벡터테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주요 주주들은 점점 더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강민혁이 여전히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벡터테크 본사는 서울 비즈니스 중심가의 인상적인 유리와 강철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아침 30층 회의실의 분위기는 미니멀리즘 장식만큼이나 차가웠다. 검은 대리석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은 12명의 사람들,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민혁은 경멸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20년 동안 절대적으로 지휘해온 그는 자신의 결정이 의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소송은 필요해. 그는 법무이사의 설명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애와 그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내 명예를 더럽혔어. 수백만 명이 그 희극을 지켜봤다고. 노련한 법무이사 한유라가 정확한 몸짓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강 회장님, 소송은 역효과를 낳을 뿐입니다. 첫째, 그들은 기술적으로 옳았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이 확인했듯이 그 차는 실제로 복제품이었습니다. 둘째, 대중 감정 지표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벡터테크에 대한 언급의 89%가 부정적이며 이는 회장님과 그 10대 소녀와의 대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무관해. 강민혁이 참을성 없는 몸짓으로 주장을 일축했다. 중요한 건 원칙이야. 누구도 공개적으로 강민혁을 모욕하고 무사히 넘어갈 순 없어.
이사회 의장이자 벡터테크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최상훈이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다. 강 회장, 이건 단지 개인적인 평판의 문제가 아닐세.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어. 2주 만에 시장 가치가 14%나 떨어졌고 세 개의 정부 계약이 재검토 중이며 국제 파트너들은 우려를 표명했네. 회의실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강민혁은 천천히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억지로 통제하는 가면 같았다. 내가 물러서길 바라는 건가? 변두리, 정비색에 사과하라고? 더 깊은 구멍을 파는 걸 멈추길 바라는 걸세. 최 의장이 이례적인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이사회는 회장님이 부재 중에 투표했네. 우리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공개적인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청하네. 강민혁은 갑자기 일어서며 대리석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이게 쿠데타인가? 나를 몰아내려는 건가?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회사를 구하려는 걸세. 최 의장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회장님을 포함해서 말이야. 내가 바로 벡터테크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나 없이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난지대에서 나와서 이걸 무에서 창조했다고. 당신들이 엘리트 학교에 다닐 때 난 버려진 컴퓨터로 혼자 프로그래밍을 배웠어. 그의 폭발에 이은 갑작스러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한유라 이사가 처음으로 그 침묵을 깼다. 강 회장님은 지금 대중이 제기하는 바로 그 점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변두리에서 왔지만 이제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 말은 강민혁을 때리는 것 같았다. 순간 그의 눈에 양심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대체되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가 서류를 챙기며 선언했다. 이 논의는 나중에 계속하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회의실을 나섰고 뒤에는 당혹감과 진심 어린 걱정 사이에서 갈라진 이사회를 남겨두었다. 개인 사무실에서 강민혁은 문을 닫고 위스키를 따랐다. 아침 10시밖에 안 됐다는 사실은 무시했다. 호박색 액체가 목을 태우는 동안 그는 파노라마 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단순한 경매장 방문이 어떻게 이런 홍보 악몽으로 변했을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었다. 보통은 무시했겠지만 무언가 그를 전화를 받게 만들었다. 강민혁입니다. 강 회장님, 저는 이동철 씨와 이수진 양을 대리하는 홍기준 변호사입니다. 강민혁은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제 배원호는 어떻게 알았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협박,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강력한 맞고소를 준비 중임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사무실은 회장님의 사업 경력에서 유사한 행동 패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건가? 저는 단지 다음 소송 절차를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입장을 재고하시고 제 의뢰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송을 취하하신다면 말입니다. 억만장자는 커져가는 분노를 억누르려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허풍은 한심하군. 당신 의뢰인들에게 전해주게. 허풍이 아닙니다, 강 회장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 통화는 이제 명시적으로 회장님의 인지하에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회장님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강민혁은 분노에 찬 당혹감에 휩싸였다. 저 변호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 정비사 가족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편 금청우의 소박한 정비소에서 이수진은 특유의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기화기를 조정하고 있었다. 엔진을 만지는 것은 항상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시기에 그녀는 그 피난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박서연이 응원차 들러 물었다. 이수진은 검사하던 부품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엔진은 네가 유명하든 아니든 소송을 당하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아. 그저 존중과 관심을 받기만 원할 뿐이야. 서연은 친구의 말에 담긴 단순한 지혜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대학교에서 계속 장학금 제안을 보내고 있어. 서울대는 네가 수능 없이도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어. 이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소송에서 살아남아야 해.
너희가 이길 거야. 서연이 젊음 특유의 자신감으로 단언했다. 모두가 내 편이야.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우리 아빠조차도 강민혁이 드라마 악역처럼 굴고 있다고 하셨어. 대화는 정비소 앞에 고급차가 주차하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 짙게 선팅된 유리창, 금천구의 소박한 거리와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이동철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들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자들, 구경꾼들, 심지어 몇몇 기회주의자들이 작은 정비소를 찾아왔다. 차 문이 열리고 약 50세의 여성이 진정한 재력만이 주는 절제된 우아함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보석은 소박했지만 눈에 띄게 비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동철이 물었고 여자는 분석적인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다. 이 선생님, 저는 강미연입니다. 그 성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동철은 눈에 띄게 굳었고 도착 소리를 듣고 다가온 이수진은 경계 태세를 취했다. 저는 강민혁의 누나입니다. 여자가 자신이 야기한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계속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적으로요. 강미연의 자세에는 오만한 동생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위험이 있었다. 그것이 이동철로 하여금 초기 반응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안쪽 방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는 딸과 재빨리 시선을 교환한 후 가리켰다. 사무실로 쓰이는 방은 소박했다. 기술 매뉴얼과 청구서로 덮인 작업대, 몇 개의 낡은 의자, 그리고 벽에는 정비소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돌아가신 가장 이강호가 젊은 이동철과 함께 복원된 엔진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강미연은 자리에 앉기 전에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님이신가요? 이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호입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정비사였죠. 그리고 수진 양의 할아버님이시고요. 강미연이 부드러운 미소로 10대 소녀에게 돌아서며 덧붙였다. 제 동생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던 소녀.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동철과 이수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방문 목적을 밝히기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켰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미연이 소박한 의자에 몸을 바로잡으며 계속했다. 저는 제 동생이나 그의 회사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민혁이는 제가 여기 온 것을 모르고 알게 되면 몹시 화를 낼 겁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강미연 씨? 이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강미연은 잠시 그녀를 살폈다. 그녀의 외모 이상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 이 자존심과 파괴의 순환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온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동철과 이수진은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사진에는 마르고 결의에 찬 표정의 10대 소년이 아주 소박한 집의 차고처럼 보이는 곳에 임시로 만든 작은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젊은이가 흩어진 전자부품에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폐품으로 조립한 것처럼 보이는 컴퓨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 제 동생 15살 때입니다. 강미연이 설명했다. 우리가 자란 난지대서요. 민혁이는 양질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술에 천재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고 아버지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수진은 커져가는 관심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이는 억만장자에게서 인식했던 것과 같은 강렬한 눈빛을 가졌지만 지금 그를 특징짓는 냉혹함은 없었다. 왜 저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동철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민혁이의 반응이 그차나 여러분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미연이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거두었다. 제 동생이 수진 양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얕보던 미천한 출신의 총명한 10대를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동철이 인정했다. 만약 그가 수진 양에게서 자신을 보았다면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했죠? 강미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혁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출신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련되고
국제적인 사업가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죠. 공동체의 옛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상류층의 억양과 몸짓을 채택했습니다. 그에게 난지도의 그 소녀는 약함, 취약함, 그가 극복하기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 설명은 잠시 공중에 떠돌았고 이동철과 이수진은 그 의미를 곱씹었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이수진이었다. 그럼 제가 그 차가 가짜라고 했을 때 당신은 무심코 그 역시 가짜라고 암시한 셈이 된 거죠. 강미연이 말을 이었다. 그의 변신이 저 알파 로머만큼이나 완벽한 위조품이라는 것을요. 겉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근본적인 사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동철은 갑자기 피곤해진 듯 얼굴을 문질렀다. 그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 우리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 동생은 우리를 고소했고 우리의 생계와 명성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강미연이 이제 더 긴급한 어조로 대답했다. 민혁이는 자멸적인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벡터테크 이사회는 그를 해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집착이 그의 직업적 판단력, 건강,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이동철이 목소리에 약간의 좌절감을 담아 물었다.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요? 거짓 고발을 받아들이라고요? 아닙니다. 강미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동생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여러분께서 민혁이와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도 언론도 없는 사적인 만남, 오직 여러분 세 사람만요. 그 제안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아버지와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선을 교환했다. 저희가 왜 그래야 하죠? 이수진이 물었다. 당신 동생은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혔는데요.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미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저 모든 오만과 분노 아래 민혁이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신문 사본이었다. 1997년 날짜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알리고 있었다. 빈민가 청년 전국 기술상 수상. 사진에는 젊은 강민혁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소박한 외모의 한 부인, 아마도 그의 어머니,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 민혁입니다. 강미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소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기를 꿈꿨던 소년. 성공, 돈, 그리고 가난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만났던 남자로 그를 바꾸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깊었다. 이동철은 신문 사진을 살폈고 그 결의에 찬 젊은이에게서 딸이 특히 어려운 기계 문제를 해결할 때 보는 것과 같은 빛을 인식했다. 만약 우리가 이 만남에 동의한다면 그가 마침내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강미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단지 여러분 모두가 가면과 편견 너머를 볼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이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동철은 놀라서 딸을 쳐다보았다. 확실하니? 그가 한 모든 말과 행동 후에 할아버지는 항상 엔진을 고치는 건 쉽지만 인간의 자존심을 고치는 건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수진이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대답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하셨죠. 강미연은 그 대답에 눈에 띄게 감동하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님은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네요. 수진 양. 그러셨어요. 10대 소녀가 동의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셨어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엔진조차도요. 합의는 바로 그곳 금청우의 소박한 정비소에서 이루어졌다. 강민혁이 제국을 건설한 유리로 된 마철로와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다. 만남은 다음 주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농장, 강민혁 가족 소유의 땅으로 언론의 시선과 대중의 호기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강미연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이동철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딸. 이수진은 포르쉐 카이엔이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싼 타이어가 일으킨 먼지가 지는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있잖아요, 아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모두를 놀라게도 강민혁은 이동철과 이수진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추측했다. 벡터테크의 주가는 그 발표만으로 3% 상승했다.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진짜 대결, 그리고 아마도 진짜 화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흙길은 완만한 언덕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며 붉은 띠로 서울 근교의 풍경을 갈랐다. 이동철은 정비소에 낡은 프라이드를 몰고 조용히 운전했고 이수진은 조수석 창밖으로 풍경을 바라보았다. 뒤틀린 나무, 억센 관목, 바람에 흔들리는 금빛 풀 등 전형적인 교외 풍경이 강렬하게 푸른 하늘 아래 거의 꿈같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실하니? 이동철이 강미연이 보낸 지시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맞는 길이에요. 이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농장 입구까지 3km 남았어요. 소박한 차를 탄 아버지와 딸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의 단순함은 그들을 그곳까지 이끈 사건들의 엄청난 규모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이름은 전국 신문, TV 프로그램, 팟캐스트, 그리고 수많은 소셜미디어 토론에서 언급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수진은 권력에 맞선 진실함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아직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동철이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솔직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하고 후회하는 게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요. 이동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 엄마도 비슷한 말을 자주 했었지.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급은 잠시 사색적인 침묵을 가져왔다. 두 사람 모두 흔들림 없는 연민과 조용한 지혜를 가진 어머니가 이 화해 시도를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승인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들은 농장문을 보았다. 아라의 쉼터라는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목조 구조물이었다. 과시나 부의 흔적은 없었고 잘 가꾸어진 땅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만 있었다. 직원 한 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 본체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 해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이팝나무가 늘어선 내부 도로는 전통적인 농가로 이어졌다. 건물을 둘러싼 넓은 툇마루, 밝은 벽, 붉은 기와지붕, 불필요한 사치나 현대적인 요소 없이 보존된 한국 시골의 한 조각이었다. 집 앞에 주차하자 툇마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강미연이 맞이했다. 그녀는 경영진의 정장을 청바지와 단순한 셔츠로 갈아입었고 더 편안해 보였지만 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동생은 몇 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뒷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안을 걸어가는 동안 오래된 가족 가구와 지역 문화 요소를 혼합하여 단순하고 우아하게 장식된 강미연이 설명했다. 이 농장은 우리 외조부모님 소유였습니다. 민혁이가 이전 생활에서 유일하게 간직한 재산이죠. 첫 사업을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도 결코 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곳이네요. 이수진이 건물과 주변 자연의 조화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아름다운 것 이상입니다. 강미연이 향수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진정성이 있죠. 오늘날 민혁이의 삶에 있는 몇 안 되는 것들처럼요. 뒷마당에 도착하자 그들은 오래된 망고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 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강민혁을 보았다. 그는 캐주얼한 옷차림, 청바지와 단순한 폴로 셔츠를 하고 있었고 먼 표정으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과 위협적인 자세가 없으니 그는 거의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딘가 더 작고 더 취약해 보였다.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강민혁은 일어섰다. 평소 계산된 자신감의 가면이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드러냈다. 불편함, 분노, 하지만 마지못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언가도 있었다. 이 선생님, 이수진 양. 그의 목소리는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이전 만남의 적대감은 없었다. 이 만남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설득한 건 당신 누님이었습니다. 이동철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더군요. 강미연은 툇마루 아래에 준비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저기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초기 침묵에 휩싸였다. 마침내 그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제가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요. 이동철이 코코넛 주스 한 잔을 따르며 확인했다. 강민혁은 계속하기 전에 누나와 재빨리 시선을 교환했다. 미연이가 제 반응이 과했다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송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상처받은 제 자존심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변호사들이요. 이수진이 10대 특유의 아이러니를 담아 덧붙였고 강미연에게서 무심코 미소를 자아냈다. 네, 그리고 변호사들이죠. 강민혁이 새로운 관심으로 10대 소녀를 살피며 동의했다. 당신은 당신 나이대의 저와 아주 비슷하군요. 똑똑하고 두려움이 없고 아마도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죠. 저는 기술적으로 정확하다고 부르는 걸 선호합니다. 이수진이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반박했다. 그 말에 이어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그때 강민혁이 놀라운 일을 했다. 그는 웃었다. 짧고 거의 마지못해 나온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다. 타당하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기술적으로 정확하다는 건 좋은 표현입니다. 대화에 틈이 생긴 것을 알아차린 강미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민혁아, 그들에게 작업실을 보여주는 건 어때? 억만장자는 순간적으로 불편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이 있다면요. 작업실요? 이동철이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동생은 여기 농장의 작은 정비 작업실을 유지하고 있어요. 강미연이 설명했다. 일종의 사적인 취미 같은 거죠. 강민혁은 일어나서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취미라기보다는 피난처에 가깝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길을 따라 본체에서 몇 미터 떨어진 소박한 창고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이동철과 이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지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된 정비 작업실이었다. 완벽한 순서로 배열된 공구들, 광택이 나는 콘크리트 바닥, 전문적인 조명. 공간 중앙에는 보호 덮개로 부분적으로 덮인 1967년식 폭스바겐 비틀이 복원 과정에 있었다. 정비사세요? 질문은 이수진이 억제할 수 있기 전에 입에서 튀어나왔고 목소리에는 뚜렷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차량으로 걸어가 진정한 연결을 드러내는 친숙함으로 차체를 만졌다.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전에 저는 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톤을 띄었다. 더 부드럽고 덜 방어적이었다. 난지도에서는 방과 후에 동전 몇 푼을 받고 도와주던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계의 기초를 배웠죠. 이동철은 비틀에 다가가 숙련된 눈으로 작업을 살폈다. 복원이 잘 되고 있군요. 원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강민혁이 동의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부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있었다. 모든 부품, 모든 세부 사항, 1967년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요. 왜 비틀인가요? 이수진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차량 주위를 돌며 물었다. 당신의 자원이면 세상에 어떤 클래식 카든 복원할 수 있을 텐데요. 강민혁은 대답하기 전에 강미연과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 외할아버지의 차였습니다. 그분이 소유했던 유일한 가치 있는 재산이었죠. 돌아가셨을 때 의료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복원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고백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찬 채 공중에 떠돌았다. 수십억 달러의 기술 제국을 건설한 그 남자가 자신의 출신을 상징하는 소박한 상징물을 자신의 손으로 복원하는 데 자유시간을 바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알파 로머를 그렇게 원하셨군요. 이수진이 갑자기 결론을 내렸고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민첩한 마음속에서 맞춰졌다. 단지 컬렉션을 위한 차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변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강민혁은 그 관찰에 예리함에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잠시 후 인정했다. 그 차는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제가 제 출신을 초월했다는 궁극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30억 원짜리 차가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이동철이 부드럽게 지적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사색적인 침묵이 장소를 감쌌다. 강민혁은 거의 애정 어린 몸짓으로 비틀의 보닛을 쓸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알파 로머가 가짜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통제되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전례 없는 취약함을 드러냈다. 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것이었죠. 제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수진이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호기심으로 물었다. 제가 이룬 모든 것, 제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사기꾼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아닌 척하는 사람으로요. 강민혁은 시선을 들어 10대 소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 모든 젊음과 미천한 출신으로 저를 공개적으로 맞섰을 때 마치 제 가장 큰 불안감을 세상이 보도록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 고백의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억눌린 감정으로 장면을 지켜보던 강미연은 동생에게 다가가 조용한 지지의 몸짓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해해요. 이수진이 갑작스러운 이해로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잠시 후 말했다. 정말로요. 가끔 학교 로봇 경진 대회에 나가면 제가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립학교의 다른 학생들, 엔지니어 부모를 둔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강민혁은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나요? 할아버지는 공구는 누가 잡느냐가 아니라 손의 기술에만 신경 쓴다고 하셨어요. 이수진이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아니라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요. 그 말의 단순한 지혜는 강민혁을 깊이 감동시킨 듯했다. 잠시 그의 시선은 작업실 창문으로 보이는 지평선에 머물렀다. 열린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한국의 교회 풍경. 할아버님은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군요. 그러셨어요. 이동철이 확인했다. 강호 아버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기계를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열정과 탁월함으로 바꾸셨죠. 강민혁은 마치 그 말들을 곱씹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그는 근처 공구함으로 손을 뻗어 오래된 스패너 하나를 꺼냈다. 광범위한 사용 흔적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잘 관리된 것이었다. 이건 저에게 첫 개념을 가르쳐 주신 정비사님이 가장 아끼던 공구였습니다. 적이 난지돼서요. 그가 뚜렷한 경외심으로 물건을 들고 설명했다. 제가 첫 회사를 열었을 때 그분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제가 항상 현실의 나사를 조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강미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금은 그분이 자신의 출신, 근본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혁은 새로운 결의로 이동철과 이수진을 마주했다. 제가 재무제표와 시장 가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무언가죠. 억만장자는 작은 작업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비틀의 설계도와 계획들이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있었다. 10대의 강민혁이 소박한 정비소 앞에서 나이든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유 사부님, 그가 고개를 까딱하며 가리켰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존엄의 한 형태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요. 이수진은 진심 어린 관심으로 사진에 다가가 살폈다. 아직 살아계세요? 강민혁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컨퍼런스에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는 뚜렷했고 그 강도가 거의 물리적이었다. 조용히 대화를 지켜보던 강미연은 동생의 드문 취약함의 표시에 감동한 듯 보였다. 민혁아, 그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 만남의 진짜 이유를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억만장자는 마치 미지의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동철과 이수진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새로운 결의를 드러냈다. 제가 여러분을 여기로 모신 것은 단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철과 이수진은 흥미로운 시선을 교환했다.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강민혁이 계속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할아버님이신 이강호 선생님의 이름으로요.
어려운 환경의 젊은 정비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양질의 기술 교육과 보통은 접근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예상치 못하고 관대한 제안에 아버지와 딸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강민혁이 그들의 놀라움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유 사부님처럼 기술적 지식이 해방의 한 형태라고 믿었던 분의 유산을 기리는 방법입니다. 이동철은 제안에 눈에 띄게 감동하여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재단이라니 제 아버지 이름으로요? 선생님께서 수락하신다면 기술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강민혁이 확인했다. 그리고 수진 양은 준비가 되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멘토로요. 벡터테크가 자금과 행정 구조를 제공하겠지만 교육적 비전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요? 이수진의 질문은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진정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여러분은 저를 돈 이상의 실수로부터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수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잠시 멈추고 이례적인 신중함으로 말을 골랐다. 그날 밤 제 반응은 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서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을 보고 제 자신의 그 버전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다른 사람 안에서 그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으로 해방적인 진실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장면을 지켜보던 강미연은 동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한 지지의 몸짓을 보였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민혁이 이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순간을 건설적인 것으로 바꿀 기회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님의 기억뿐만 아니라 제가 길 위에서 버렸던 이상들을 기리는 무언가로요. 이동철과 이수진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조용한 대화였다.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겁니다. 이동철이 마침내 말했다. 재단이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는 기회가 없었을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강민혁이 동의했다. 모든 조건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교육적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덧붙였다. 강민혁은 흥미를 느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뭐죠? 10대 소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회장님께서 다시 손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님의 출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으로 회장님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기리기 위해서요. 예상치 못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그 요청은 강민혁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건드렸다. 순간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흔들림 없는 억만장자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공과 습득된 오만의 층 아래에 숨어 살아남았던 난지도의 소년을 드러냈다. 영광일 겁니다.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틀림없었다. 그 순간 작업실 창문을 통해 새우며드는 황금빛 오후 햇살 아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경매장에서의 대결을 훨씬 뛰어넘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첫걸음이었다. 계급, 자존심, 정체성의 상처들, 억눌린 감정을 간신히 참으며 장면을 지켜보던 강미연이 마침내 모두가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의 풍경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네 사람은 농가로 다시 걸어갔다. 적대자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새롭고 연약하지만 유망한 이해로 뭉친 사람들로서 이 차 가짜예요 라는 가장 가능성 없는 문장에서 태어난 이해였다. 아라의 쉼터 농장에서의 만남 이후 몇 달 동안 그 누구도 그 교회의 하늘 아래 오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났다. 가을은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고 겨울은 봄에게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 경매장에서 시작된 비범한 이야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삶도 변했다. 경매장에서의 대결 후 6개월이 지난 9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금천구의 한 리모델링된 창고에 작은 군중이 모였다. 이전에 버려졌던 공간은 최첨단 장비가 전통적인 공구들과
조화롭게 배치된 현대적인 기술센터로 변모했다. 벽에는 기술 도면과 교육 다이어그램 사이에 실물 크기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웃고 있는 이강호가 스패너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강호 기술인재 양성재단, 즉 입구에 간판이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글씨로 알리고 있었다. 그가 기리는 남자가 선호했을 법한 방식이었다. 이제 17살이 된 이수진은 긴장하며 흰 셔츠에 깃을 바로잡았다. 운명적인 경매장에서 입었던 바로 그 셔츠로 이제는 용기의 개인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녀 옆에서 이동철은 개관식에 도착하는 젊은이들을 억눌린 자부심으로 바라보았다. 서울의 어려운 지역사회에서 온 수십 명의 10대들이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수로 선발되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이동철이 약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재단뿐만 아니라 특히 너를 말이야. 이수진은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것이 리벳과 도장에 대한 기술적인 관찰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대화는 차 한 대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예상했던 고급차가 아니라 원래의 남색으로 흠잡을 데 없이 복원된 1967년식 폭스바겐 비틀이었다. 운전석에서 강민혁이 내렸다. 평소의 명품 정장이 아닌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이전에는 항상 깨끗했던 그의 손은 이제 정기적으로 공구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오며 인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예상치 못했지만 놀랍도록 변화를 가져온 관계가 형성되었다. 일주일에 2번 강민혁은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와 이동철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거나 다시 배우기 위해 이씨 부녀 정비소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초기 세션은 불편함과 긴장의 순간들로 점철되었다. 말 한마디로 기업 제국을 지휘하는 데 익숙했던 억만장자는 견습생이 되는 근본적인 겸손을 다시 배워야 했다.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에 익숙했던 그의 손가락은 천천히 공구의 무게, 금속과 기름의 질감에 다시 적응했다. 벡터테크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이동철이 행사가 열릴 장소로 걸어가며 물었다. 놀랍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대답했다. 이사회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새로 얻은 겸손함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의 대중 이미지의 심오한 변화였다. 이수진, 이동철과의 화해 이야기는 강미연이 신중하게 관리하여 기업의 구원과 진정성의 사례 연구가 되었다. 이전에는 비인격적인 기술 회사로 여겨졌던 벡터테크는 이제 사회적 포용과 기술적 다양성 존중에 대한 헌신으로 칭송받고 있었다. 강미연이 단순한 드레스 차림으로 우아하게 합류하며 행사의 마지막 세부 사항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기자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VIP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15분 후에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개관식에 저명한 손님들 중에는 그 예상치 못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눈에 띄었다. 스캔들을 클래식카 시장의 인증 프로토콜 전면 개편으로 바꾼 엑스클루시브 모터스의 윤태석 이사, 생방송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꾼 탐사 보도 기자 최지은, 그리고 놀랍게도 행사를 위해 특별히 한국을 찾은 알파로머의 이탈리아 전문가 파올로 리치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앞줄에 앉아있는 20명의 젊은이들이었다. 14세에서 18세 사이의 10대들로 도전적인 현실에서 왔으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강호 재단은 기술훈련 이상을 의미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미래로 향하는 문이었다. 마침내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이들을 놀라게도 먼저 연단에 선 것은 이수진이었다. 이강호 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젊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공간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뉴스에서 가짜차 소녀로 알아보실지도 모릅니다. 청중 사이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짜차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지식, 실제 기술, 그리고 참된 기회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선발된 젊은이들의 얼굴을 훑었다. 어떤 이는 수줍어했고
어떤 이는 도전적이었으며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극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제 할아버지 이강호 선생님은 공부는 누가 잡느냐가 아니라 손의 기술에만 신경 쓴다고 믿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정규 기술 교육을 거의 받을 수 없었던 시대에 자라셨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고집하며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이나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탁월함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덕분에 이 나라 최고의 정비사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딸을 숨길 수 없는 자부심으로 바라보던 이동철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돌아가신 아내는 이수진이 그 순간에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녀의 용기뿐만 아니라 대결을 협력으로, 긴장의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꾼 그녀의 능력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이 재단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수진이 계속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거짓의 편안함을 선호할 때조차도 어려운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또한 대결 후에는 상호 이해와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강민혁을 향해 손짓하며 그에게 함께하도록 초대했다. 억만장자는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겸손함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수진 양이 제가 사려던 차가 가짜라고 말했을 때 그가 시작했다. 제 첫 반응은 분노와 부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적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이 제 안의 깊은 불안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의 정직함은 청중의 완전한 주목을 사로잡았다. 평소에 기업 연설을 기대했던 기자들은 이 억만장자 CEO의 이례적인 취약함의 표시에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저는 서울의 난지도에서 자랐습니다. 강민혁이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역사회 정비소에서 지식과 노동을 교환하며 기본적인 기계를 배웠습니다. 마침내 기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상승했을 때 저는 그 출신, 그 과거를 지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제 출발점을 경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앞줄에 앉은 젊은이들의 눈을 마주쳤다. 3대에 걸친 기술 지식을 피해 담고 있는 용감한 10대가, 진정성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숨겨야 할 낙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세우는 토대라는 것을요. 이동철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공개적인 대결을 사회적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로 바꾼 예상치 못한 4민조를 완성했다. 그들은 함께 열광적인 박수 속에서 상징적인 리본을 자르며 이강호 재단을 공식적으로 개관했다. 남은 아침은 기술 발표와 실습 시연에 할애되었다. 선발된 젊은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부할 장비와 방법에 대한 첫 경험을 했다. 이동철이 저명한 기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기계 지식과 자동차 전자공학, 기초 프로그래밍, 지속 가능성의 최신 혁신을 혼합했다. 창고의 한적한 구석에서 알파 로머의 이탈리아 전문가 파올로 리치가 이수진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룬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당신이 그날 했던 관찰에 기반한 인증 프로토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씨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수진은 예상치 못한 인정에 약간 얼굴을 붉혔다. 저는 단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지식과 신선한 시각의 조합이 바로 가장 큰 혁신을 낳습니다. 파울로가 지적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 무언가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 알파 로머의 공식 인장이 찍힌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대학 공부를 마친 후 밀라노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역사 복원 부서에서 유급 인턴십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이 들어있었다. 당신과 같은 재능은 드뭅니다. 파울로가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불편할 때조차도 확립된 확실성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이수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평소 명료하게 말하던 10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금청우의 경계에 갇혀 있을 것 같았던 그녀의 미래는 이제 국제적인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편 창고의 다른 구역에서 강민혁은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기술 시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슈퍼마켓 영수증에 서명하듯 무심하게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의 손은 이제 점점 더 능숙하게 공구를 다루고 있었다. 이동철과의 정기적인 수업은 잠자고 있던 기술을 깨웠고 의도적으로 버려졌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시켜 주었다. 이 부품은 그가 주에 깊게 듣는 10대 그룹에게 설명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현대전자 분사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그의 설명에는 진정한 에너지가 있었고 투자자나 이사회를 위한 기업 발표에서는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열정이 있었다. 그곳 공구와 엔진 부품들 사이에서 강민혁은 정장과 넥타이가 점차 질식시켰던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고 새로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변화에 4명의 설계자만이 남았다. 이동철, 이수진, 강민혁, 그리고 강미연. 재단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그들은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하나로 묶은 비범한 여정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만약 6개월 전에 누군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파트너십을 축하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동철이 진심 어린 놀라움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인생은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죠. 강미연이 동의했다. 그리고 순간의 열기 속에서는 종종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지혜도요. 강민혁은 컵 안의 검은 액체를 생각에 잠겨 바라보았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재단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도 아닙니다. 제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수진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성공의 인물을 구축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기술 천재, 기업 비전가. 그리고 그 이미지가 굳어질수록 저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어 그들 각자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와 함께한 이 아침의 정비소 시간들,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거나 다시 배우면서 제가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던 무언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진정성이요. 이동철이 간단히 제안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떤 수백억 원짜리 인수도 결코 제공하지 못했던 일종의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진은 그가 묘사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복잡한 엔진을 분해하고 재조립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했던 문제를 식별할 때, 그녀의 손이 아직 마음이 완전히 공식화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을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감정이었다. 가짜 알파 로머의 역설이네요. 그녀가 철학적인 아이러니를 담아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강미연이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그 차는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미학적으로 원본과 동일했죠.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 부, 권력. 하지만 근본적인 진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은 커져가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공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군요. 어쩌면 그 두 가지는 보이는 것만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동철이 제안했다. 둘 다 단지 표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서울의 하늘의 첫 별들이 점점이 박히기 시작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강민혁과 강미연은 개인 제트기로 서울로 돌아갈 것이고 이동철과 이수진은 금천구의 소박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주차장에서 떠나기 전에 강민혁은 그들이 공유했던 비범한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마지막 말을 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진정한 부는 돈으로 위조할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겁니다. 진실함, 진정성, 진정한 인간관계. 이수진은 남색 비틀이 밤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손을 흔들었다. 그녀 옆에서 이동철은 아버지의 자부심을 담은 몸짓으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할아버지는 항상 인생은 잘 조율된 엔진과 같다고 하셨지. 모든 부품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고 각각이 제자리에 있어야 움직임과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아버지와 딸은 낡은 프라이드로 걸어갔다. 강민혁의 흠잡을 데 없이
복원된 비틀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지만 신뢰성과 인내의 자체적인 역사를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수진이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다. 이동철은 잠시 생각했고 향수 어린 미소가 그의 지친 얼굴을 밝혔다. 하마도 차는 가짜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람들은 차대나 출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하셨을 거다. 그리고 익숙한 엔진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살아나자 이수진은 단순한 기술적 관찰 하나가 어떻게 사회 계층, 자존심, 편견을 초월하는 변화를 촉발했는지 생각했다. 범죄나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인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부정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부분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전령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상징하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때, 강민혁은 마침내 가장 어렵고 가장 보람 있는 길을 선택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출신에 대한, 그리고 억만장자 안에 여전히 살아있던 난지도의 소년에 대한 진실을, 그리고 그 선택에서 그는 대중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했다. 서울의 밤이 별의 망토로 도시를 감싸는 동안 낡은 프라이드는 집으로 향했다.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수많은 소박한 차량 중 하나일 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수진과 이동철에게는 그것은 그들의 비범한 여정의 완벽한 상징이었다. 불필요한 사치도 거짓된 허세도 없이 모든 부품, 모든 길의 구비마다 진정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이수진과 강민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진정성과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